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장내세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세균은 각종 언론 보도나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이고 이와 관련된 건강보조식품도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장내세균이 무엇이고 이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장내세균을 좀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균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미생물의 한 종류입니다. 세균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균 감염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균이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들이 아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세균의 양은 엄청나서 수십조 혹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주로 있는 장기는 창자, 위 같은 소화기, 구강, 폐, 피부와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과 질도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세균이 가장 많은 곳은 소화기관입니다. 특히 장에 많은데 인체에 상주하는 세균의 95% 이상이 장에 존재합니다. 이를 장내세균이라 부르는데 그 종류가 아주 많아 건강한 사람의 경우 수백에서 천여 종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세균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장내세균의 종류와 수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세균들 중 일부는 대변으로 배출되는데 대변 1g당 1000억 마리 정도의 세균이 존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내세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장내세균은 우리 몸과 많은 것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몸은 장내세균이 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내세균의 먹이가 되므로 우리는 장내세균에게 먹이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장내세균도 다양한 이득을 우리에게 지불하는데 이득의 종류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공생, 영어로는 심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이득을 보는 기생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장내세균은 기생균이 아니라 공생균인 것입니다. 이런 공생의 관계에 있는 균은 몸에 이롭기 때문에 유익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내세균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까요? 우선 장내 유익균은 병원균과 같은 유해균들의 장내 정식을 방해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장이 있고 그 속에 유익균들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들의 터세 때문에 유해균들이 장 속에 자리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내세균은 또한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돕기도 합니다. 그 방식은 주로 장내세균이 몸의 기능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을 분비하여 몸 기능을 강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분비되는 물질은 세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세균은 몸에 면역을 도우는 물질을 분비하여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또 다른 세균은 신경을 도우는 물질을 분비하여 몸의 신경 기능을 개선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장내세균의 종류는 수백 종에 이른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확인된 장내세균의 역할만 해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선 장내세균은 짧은 지방산을 합성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체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식품의 분해와 영양소 흡수를 도와서 소화를 보조하며 면역 활성화와 신경기능 개선, 그리고 비타민과 중요한 생리 활성물질들을 합성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는 등 장내세균이 주는 이득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내세균으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으려면 장내 미생물 생태가 건강해야 합니다. 즉, 장내에 유익균들이 유해균을 압도하여 주류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을 공생, 심바이오시스 상태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런 상태가 무너져
유해균이 증식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는데 이런 상태를 심바이오시스에 대비하여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그럼 디스바이오시스는 어떤 요인으로 유발될까요? 우선 건강하지 않은 식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나 섬유진이 부족하거나 유해물질을 포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식보다는 첨가제가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항생제 남용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품입니다. 따라서 항생제 남용은 병원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도 모두 죽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가 복용하는 항암제도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 있고 지나친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으로 디스바이오시스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의 위력은 아마존이나 유기니 같은 밀림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장내세균 분석 결과로 분명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긴 세월 현대사회와 단절되어 자연식에 의존하고 항생제 같은 약품을 접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장내세균 생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건강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럼 디스바이오시스로 장내세균 생태가 나빠지면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 답은 장내세균의 공생 상황을 생각해 보면 쉽게 나옵니다. 이때는 장내세균이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디스바이오시스로 이런 기능이 무너지면 심각한 질병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로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선 염증성 혹은 가민성 장질환과 만성 변비는 물론이고 자폐, 치매, 파킨슨병 같은 신경정신과 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심지어 암도 디스바이오시스로 유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세균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이런 질병들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질병이나 몸 상태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은 에너지의 과다 섭취로 발생하며 살을 빼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사를 많이 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사람과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은 비만에 에너지 섭취 외의 다른 요인도 있음을 의미하고 그 요인들 중 하나가 장내세균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장내세균들 중에는 비만을 촉진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비만균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비슷한 에너지를 섭취해도 살이 찌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도 불구하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장내세균의 종류를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내세균의 종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장내세균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공식보다는 자연식이 건강한 장내세균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특히 디스바이오시스를 막기 위해서는 기름기 없는 고기와 생선,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설탕, 포화지방, 정제된 밀가루 식품은 피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장내세균 생태를 유익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보조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익균을 섭취하는 것인데 유산균 제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들의 먹이를 말하는데 이를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정식이 증가할 것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들의 대사물질을 말하는데 이를 섭취하여 유익균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내세균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피칼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테이션, 줄여서 FMT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분변이식이라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의 똥에서 장내세균을 분리하여 장내세균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내시경으로 넣어주는 방법인데 위험성이 동반되므로 반드시 전문 병원에서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장내세균이 무엇이고 이들이 인체에 제공하는 이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내세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오히려 많은 질병을 발생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장내세균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